Tesla shares down more than 35% year to date, and the company now set to report earnings next week. Analysts divided on where the stock's heading from here. And so is the investment committee, it turns out. Bryn long, why short? Bryn, make your case.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테슬라의 진면목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두 명의 패널이 CNBC에 나와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두 명의 패널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브린은 롱 포지션이고요. 테슬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잠재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티브입니다. 숏 포지션이죠. 스티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슬라는 고평가되어 있고요. 이 성장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테슬라의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로보택시와 이 FSD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론 머스크의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이 테슬라의 이 성공적인 결과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8월 8일에 이야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고, 이제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향후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발전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SD를 북미에서 릴리스를 했는데요.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 북미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FSD를 릴리스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FSD를 구독하게 될 것이고, 최근에 구독료를 또 낮췄죠. 그렇게 함으로써 FSD를 접해본 많은 사람들이 이제 FSD의 진면목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FSD에 대한 구독을 늘리게 되면은 충분히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FSD를 기반으로 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8월 8일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많은 그 어젠더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스티브는요, 이 숏 포지션입니다. 테슬라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특히 이제 BYD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엄청난 스타트업들이 이 출혈 경쟁을 하고 있죠. 이 경쟁의 결과 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될 위험이 있는데 테슬라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YD 같은 경우에 이 4분기에 테슬라를 앞지르기도 했죠. 그래서 BYD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점점 더 이 중국에서 도태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티브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중국에서 성공을 했고, 또 중국 정부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기가 팩토리를 세우고 사업을 할 시점에만 해도 이 외국 기업들은요, 중국에서 100% 자기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국 법에 따라서 이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반드시 합작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자기 뜻대로 편하게 하기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바꾼 것이 바로 테슬라고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2017년에 이 모델 3의 생산 지옥을 벗어나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바로 세계로 진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전기차 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이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에서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다닐 때 그 친구였던 로빈 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로빈 렌은 이제 상하이 태생이고요. 일론 머스크하고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이 물리학 실험 파트너로 같이 공부를 하던 친구였습니다. 당시 일론 머스크가 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로빈 렌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 다음에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차를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로빈 렌은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는 이 델 컴퓨터 산하의 이 플래시 드라이브를 제조하는 자회사의 CFO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는 이 상하이 출신의 이 로빈 렌이라는 친구가 꼭 필요했던 것인데요. 이 상하이에서 반드시 이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에 이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해서는 이 한 달 동안에 중국에서 전기차를 120대밖에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화가 난 일론 머스크가 이 당시에 중국에서 일하던 이 팀을 모두 해고했다고 하고요. 친구였던 로빈 렌을 함께 같이 일하자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은 굉장히 이제 노력을 했고요.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결국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 만나서 이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30년 동안이나 중국 제조업의 성장을 규정하던 이 법을 바꾸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로빈 렌과 일론 머스크가 해낸 일이었죠.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청정에너지 혁신 중심지로 만들겠다 하는 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에 이 테슬라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설득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 초에 마침내 이 합작 투자 없이도 테슬라가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중국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서 이 상하이 인근에 200에이커가 넘는 부지를 이 저금리 대출과 함께 제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기가 상하이가 건설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에 중국 지도자들과 이 공식 서명식을 했고요. 이후에 그 기가 상하이를 건설을 했고 2019년 10월에 첫 번째 테슬라 전기차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후에 중국 공장에서 이 테슬라 차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테슬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성장이 둔화되었고 성장은 이미 끝났다. 중국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반대로 브린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와 FSD를 하는 인공지능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테슬라의 가치는 인공지능 회사로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두 가지 뜨거운 논쟁에 대해서 이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을 해서 공장을 짓고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금까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들고 또 중국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FSD를 출시할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역할과 입지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절대 투자자로서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를 스티브와 같이 이 고평가되어 있고 단순한 전기차 회사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현재의 주가도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입장처럼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와 FSD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회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가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이 되겠죠. 이렇게 테슬라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지금 월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불붙은 테슬라 논쟁은요,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투자자로서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투자가 힘들 때마다 2018년에 일론 머스크가 저 멀리 우주로 쏘아 올린 로드스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이 로드스터의 글로브 박스에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 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란 책이 있고요. 그 대시보드에는 Don't panic, 당황하지 말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죠. 지금이 어쩌면 테슬라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에게 이 Don't panic이라는 문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